안녕하세요. 제임스입니다. 오늘 4부에서는 벤처캐피탈 VC가 업체 발굴부터 투자 계약서, 날인, 그리고 투자금 납입까지의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VC가 업체 발굴부터 많은 기업들을 상대하게 됩니다. 업체를 발굴하는 단계는 여러 단계가 있는데 각 단계마다 투자 매력도를 기준으로 최종 투자 집행까지 경쟁이 아마도 한 100대 1, 적어도 50대 1은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깔때기라고 비유해서 전문 용어로도 실제 퍼넬링이라고 말합니다. VC로부터 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창업자 또는 스타트업에서는 이 투자 유치 프로세스를 잘 이해하고 자금이 필요한 시점으로부터 역산해서 언제쯤 활동을 해야 되는지 체크해 볼 수 있겠죠. IR 후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돈은 언제 들어옵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간혹 투자 유치 프로세스에 감이 없는 분들이 계세요. IR을 했다고 해서 일주일 만에 투자 검토가 끝나진 않습니다. 투자 검토는 최소 1, 2주는 지나야 가능하거든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창업자 또는 스타트업에서 투자 유치를 받을 때 투자 프로세스를 보통 8단계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8단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딜 소싱 및 사전 검토입니다. 딜 소싱은 투자자 관점에서의 용어입니다. 투자자가 투자처를 발굴하는 행위를 말하는 건데요. 만약 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창업자 또는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투자자 접촉 단계라고 볼 수도 있겠죠. 현업에서 활동하는 투자 심사역이 있습니다. 투자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사전 검토부터 문서 작성, 자료 검토, 자료 조사 등을 하게 되겠죠. 이는 현재 한 1000여 명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최근에는 20대 후반 내지 30대의 투자 심사역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투자를 희망하는 창업자 또는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이런 투자 심사역을 만나기를 굉장히 고대하지만 어디서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투자자 입장에서도 좋은 기업, 성장 가치가 높은 기업을 찾고자 하지만 어디서 찾을 수 있을지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보육기관이 데모데이 또는 IR 피칭을 하는데요. 그런 행사에서 서로 만날 수 있다면 굉장히 좋겠죠. 적극적으로 권해드리니 인터넷 검색 열심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간혹 창업자 또는 스타트업에서 막무가내로 투자사의 대표 메일이나 심사역의 메일로 IR 자료를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굉장히 확률이 떨어지는 경우인데요. 하다 안 되니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라는 직업병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좋지 못한 시도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지인을 통해서, 인맥을 통해서 심사역과 한마디로 VC와 만날 수 있는 것이 투자 유치를 성공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IR입니다. 우리가 보육기관에서 하는 피칭데이 또는 IR 행사 때 5분에서 10분 정도로 간단하게 하죠. 그런데 이것을 IR이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실제로 투자 프로세스에서 IR은 적어도 1시간 내지는 2시간 정도 합니다. 그래서 2시간 동안 IR을 할 수 있도록 발표 준비, 자료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IR은 기업이 해당 VC를 만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는 대표이사 및 투자 심사역 분들이 다 나오시는데요. 첫 이미지가 끝 이미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해당 VC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거의 볼 일이 없죠. 하지만 중요한 점은 투자 심사역이 심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 투자를 결정하는 투자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투자심의회, 줄여서 투심의라고 하는데요. 심사역이 아닌 투심의, 그 나머지 사람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나머지 사람들이 투자를 결정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심사역은 투심의와 기업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대략 한 2시간 정도의 IR이 끝난 후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퀵 리뷰를 합니다. 이 퀵 리뷰에서는 투자를 할지 안 할지 진짜 중요한 논의를 하는 건데요. 뭐라는 건지 잘 모르겠다 또는 현실성이 있는 것인가 라는 말이 나온다면
아마도 그 기업은 투자를 받지 못할 확률이 굉장히 큰 겁니다. 투자 유치 프로세스 깔때기에서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발표 자료나 IR 자료에 과장된 미사 여구를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VC 입장에서는 이런 기업들을 굉장히 많이 보기 때문에 들은 이야기를 절대 믿지 않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게 직업병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장된 미사 여구보다는 담백하게 설명하고 발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거짓인지 아주 빠르게 알아채게 되어 있습니다. IR은 VC가 기업을 만나는 자리인데 이 자리에서 각종 Q&A를 다룹니다. IR은 VC가 기업의 내용을 이해하고 소개받는 자리뿐만 아니라 발표와 Q&A 과정에서 창업자 또는 스타트업의 진실성 그리고 신뢰도를 보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만약 현재 잘 되고 있지 않는 점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오히려 이 투자자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투자자란 VC를 말하는 거죠. 투자를 하는 전문가들에게 물어본다면 오히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점을 해결하는 실마리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IR은 친구에게 내 사업을 소개한다라는 마음과 자세로 임한다면 정말 좋은 발표가 되지 않을까요? 세 번째, 투자 검토 보고서 작성입니다. IR 후 퀵 리뷰에서 더 진행해 보고자 한다면 이제 투자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담당 심사역은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의 기업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그때 기업에게 굉장히 많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자 검토 보고서가 완성이 돼야 투심위에서 이것을 보고 투자할지 안 할지 결정하는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투자 심사역은 월급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 검토 보고서는 기업이 제출한 IR 보고서를 단순하게 복사하거나 간단한 자료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체크할 수 있는 모든 방면의 자료를 다 모으게 되는데요. 그것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정리한 보고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는 시간이 의외로 많이 소요가 됩니다. 투자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을 시기에 돈은 언제 나오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너무 이른 시간에 물어본 게 될 것입니다. 투자 검토 보고서에는 매출 시뮬레이션을 다시 작성해서 넣게 되는데요. 이것은 담당 심사역의 역할입니다. 기업에서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넣지 않거든요. 방대한 자료를 집대성하여 넣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아까와도 같이 IR 후 일주일이 지났는데 돈이 언제 나오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이제서야 자료를 조사하고 있는데 물어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투자 검토 보고서는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창업자, 스타트업 입장에서 VC가 어떤 논의를 할 것인지 미리 알 수 있다면 그들이 필요로 하는 궁금해하는 자료를 미리 만들 수 있겠죠. IR 준비는 투자자 입장에서 듣고 싶은 말, 궁금해할 것들을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결코 기업 입장, 창업자 입장, 스타트업 입장에서의 얘기를 굳이 많이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VC에 소속된 투자 심사역에 따라서 기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자료를 조사할 때 하루에 2시간, 일주일 중에 5일 또는 한 달간 그 기업으로 출근하다시피 하는 심사역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점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간혹 투자 심사역이 기업을 자세히 알려고 할 때 창업자 또는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에 투자해야 하는 입장에서 기업을 모르고 투자할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 심사역이 더 가까이, 더 깊숙이 알려고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창업자 입장에서는 그게 좋은지 또는 좋지 않은지 미리 결정하고 투자 유치를 받을 것인지 받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네 번째, 투자심의위원회입니다. 투심위는 VC의 투자 의사 결정 과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VC별로 예비 투심, 본 투심 등 2회로 나누어서 진행이 될 수도 있고 또는 1회로 하되 추가 논의 사항을 수시로 할 수도 있습니다. 투심위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투심위에서 자금 집행 결과에 따라서 자금이 집행되고 난 후에는 결과는 딱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수익이고 하나는 손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고
집중이 요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 투심이 과정은 설명 또는 토론 또는 논쟁까지도 가는데요. 짧게는 2시간, 많게는 4시간 또는 더 많은 시간과 기회를 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수익이나 또는 손실이 될 수 있는 5대5 결과를 가지고 상당히 긴장되고 집중을 요하는 순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투심에서 체크하는 4대 쟁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시장성, 두 번째로 차별성 또는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세 번째, 사람 또는 조직 역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엑시트. 이것은 수익 또는 투자 회수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네 가지 쟁점이 제일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VC에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VC에서는 대표자의 나이 또는 회사의 역량 또는 직원들의 이런 식으로 보는 것들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가치를 평가할 때 이럴 것입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보다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논리적인 뒷받침을 붙여줄 수 있는 근거 자료가 꼭 필요합니다. 또는 상대 업체와 내 업체 간에 메일을 주고받았던 또는 카톡을 주고받았던 이러한 내용이라도 첨부되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실사입니다. 이제 투심이가 끝났으면 제일 힘든 고비를 넘긴 건데요. 보통 재무실사를 하게 됩니다. 이는 외부 회계법인이 투입되어 다시 재점검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비상장사는 수정재무제표가 발행되기도 하는데요. 또는 간혹 자본 잠식으로 바뀌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이 재무제표를 하는 이유는요, 이 회사가 얼마나 재무제표를 잘 썼냐 이것을 보는 게 아닙니다. 이때까지 얼마나 투명하게 경영되어 왔는지를 보기 위한 것입니다. 초기 스타트업 또는 창업자 입장에서는 이 회계 부분을 대충 간단하게 또는 쉽게 편하게 작성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은 후에 좋지 않을 수도 있겠죠. 만약 VC를 만나게 된다면 이 문제들이 거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비상장 기업은 투명하고 깔끔한 회계를 해야 됩니다. 재무실사뿐만 아니라 소송 또는 법률 이슈가 있는 회사는 이것 또한 실사에 들어가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계약서 검토 및 날인입니다. 이제 거의 다 왔죠. 이 투자 계약서라는 거는 마지막 계약서 날인이 될 때까지 계속 바뀔 수도 있습니다. 또는 투자자 입장에서 다양한 확약을 거론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날인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 훗날에 이것으로 인해 문제가 생긴다면 이것은 모두 창업자 책임으로 돌아갑니다. 대체적으로 투자 계약서는 A4 용지 20장 정도까지 있습니다. 정말 꼼꼼하게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일곱 번째, 투자금 납입입니다. VC가 투자 결정이 내려지고 나서 계약서에 도장이 찍힌다면 이제 투자금을 보내주게 됩니다. 투자 계약서에 날인한 날짜가 아니라 투자금이 납입된, 한마디로 입금된 그 날짜가 계약이 시작되는 날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여덟 번째, 사후 관리입니다. 사후 관리는 투자 후 프로세스에 속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금이 납입되고 난 후 굉장히 기뻐할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 다른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되는 시점이기도 한데요. 기업에 이슈가 있을 때마다 또는 주간, 월간, VC에서 원할 때마다 언제든지 자료를 보내줘야 됩니다. 이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입니다. 투자금을 받았다면 꼭 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VC 담당 심사역은 기업의 사외이사로 등록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을 꾸준히 사후 관리해줘야 되기 때문이겠죠. 이제까지 투자 1년의 과정 8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투자를 신청하는 기업 또는 창업자,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이러한 8가지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내가 언제 투자 활동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그들의 필요한 자료, 그리고 나의 위치, 행동을 체크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셔야죠.